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나오네요. 좋아요. 고마워요. 자, 산화수면 나온 김에 뭐 약간만 몇 개 더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산소, 수소, 산화수 각각 얼마입니까? 2가 1가. 당연히 산소가 2 마이너스고요. 수소가 1가잖아요. 그죠? 얘가 이런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름하여 보레인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때 뿡쇼와 산소의 샤나쇼는 얼마일까요? 저기 샤나쇼가 얼마예요? 이상해서. 이상이요? 아니, 세상 이상한 게 어디 있어? 특이해서. 이상한 게 어딨어요? 그럼 이상하면 학문이 아니지 이거. 분소가 3가였던 것 같은데. 자, 저거 산화수 어떻게 돼요? 저 어떻게 돼요? 자, 맛있는데? 맛있네. 이게 달달해. 다방 커피 이거. 맛있네. 자, 아시다시피 붕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붕소는 13족 원소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냠냠. 자, 그리고 수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하나니까 하나, 하나, 하나. 알겠죠? 이때 뿡쇼, 시쇼. 전기음성도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렇게 쓰는 게, 이거 꼬부랑 쓰는 게, 이게 전기 음성도를 줄여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영어 알파벳 X, 이렇게 쓰면 그리스어 알파벳 카이. 이거 이제 카이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거 뿡쇼, 시쇼, 전기음성도 어떻게 될까요? 1.8? 2.2? 뽀로뽀로뽀로뽀. 뿡쇼의 전기음성도가 2.0 정도 됩니다. 슈쇼의 전기음성도가 2.2로 오히려 누가 더 크죠? 수소가 큽니다. 보통은 수소가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작은 경우가 보통인데, 이런 독특한 물질에서는 수소가 오히려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그럼 이때 이 두 전자를 누가 획득하는 거죠? 수소가 전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전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붕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붕소는 최외각 전자가 없어졌죠. 원래 몇 개인데? 3개가 없어졌죠. 그러면 몇 플러스? 얘는 3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는 지금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2개 획득하죠. 원래 몇 개였죠? 하나였는데 2개가 됐죠. 그럼 얘는 전자를 받아들였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그냥 전기음성, 이게 산화수는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산화수 따지는데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의 원리로부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리를 보통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떨 땐 예외적으로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 예외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얘 이름은? 그 유명한 과산화수소. 수소산화수 어떻게 돼요? 수소산화수 어떻게 돼요? 1가거든요. 산소산화수 얼마예요? 1 마이너스거든요, 산화수가. 그럼 이때 이렇게 산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예외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예외가 아니라 산소, 수소, 전기음성도 누가 커요? 산소가 크죠. 그럼 여기 결합전자 있겠죠. 그럼 산소가 전자를 이거 다 가져가겠죠. 내 거 할 거 아니야. 비공유 전자도 누구 거겠어요?
선수고. 비공유전자도 원래 지 거예요. 비공유전자는 항상 자기 거거든요. 그런데 산소하고 산소는 누가 전기음성보다 더 커요? 같죠. 그럴 경우만 어쩔 수 없이 절반만 갖는 거예요. 그럼 전자 몇 개 가져요? 5개, 6, 7개. 7개 갖죠. 네. 원래 몇 개인데? 6개. 6개인데 몇 개 많아졌어? 네. 하나 많아졌어. 그것이 이렇게. 면접장에서 전기음성도를 알려주세요 하면 안 알려주시나요? 뭐 그 정도는 물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전기음성도에 대한 숫자를 몰라도 대소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경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경향성이 뭐예요? 오른쪽으로.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가면 전기음성도가 증가하죠. 이걸로 사실은 알아내는 겁니다. 이걸로 알아내는 건데 매번 경향성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중요한 건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언급이 되거나 할 때 그럴 때 나올 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수능 같은 데서는 전기음성도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번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근데 그번에 얼마나 욕했는지 진짜. 이 새끼들이 미쳤구나 진짜 이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기음성도 3대장이 이거잖아요. 얘 얼마? 4.0, 얘 3.5, 3.0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수능 기출 중에 이렇게 막 모르는 원소 A, B, C, D 주고 막 전기음성도 차이가 뭐보다 크네 작네 뭐 그런 개구라 같은 문제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숫자는 물리적 의미가 없거든요. 전기음성도는 대소의 의미가 있는 거지 2.0과 2.2가 뭔가를 대신하는 물리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쟤는 대소 비교의 그 차이 값을 얘기한다는 게 물리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딱 보고 진짜 우리나라 거꾸로 가는구나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를로 학생들의 운명을 결정하다니 뭐 그래서 욕 엄청 한 적이 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맞춰야죠 뭐 하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그 산화수 이렇게 따진다 알겠죠? 됐다. 좋다 좋아. 자, 그다음 이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 있는 새끼 문제 1, 2, 3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1번 생성물과 반응물의 총 원자수가 맞도록 반응 시계를 적어 보아라. 되게 말을 뭐라고 할까요? 말을 되게 자세히 써주셨네요. 화학 반응식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원자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화학 반응식 써보래요. 뭐 바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광합성 반응식 쓰라는 거죠. 자, 그럼 1번은 광합성 반응식. 자, 누가 리산화탄소가 누구랑 만나요? 무르. 자, 무르 만나서 뭐가 됩니까? 저기에 있는 포도당이 됩니다. 자, 포도당이 우리가 잘 생각 안 하지만 상태가 뭘까요? 순수한 상태에서의 포도당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죠? 고체입니다. 가루입니다, 가루. 파우더예요, 파우더. 근데 이제 우리가 포도당 하면 액체처럼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포도당이 녹아있는 뭔가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포도라는 것 안에 그 과즙에 대부분의 수분에 제가 녹아있는 거를 먹다 보니 이렇게 포도당 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사용하는 올리고당 뭐 이런 거 식용당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액체형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액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쟤들끼리 모아놓으면 고체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합성의 이제 부산물 바로 산소 기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뭐 맞춰야 돼요? 양변에 질량 보존 맞춰야 되죠. 질량 보존 맞추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6 쓰시고 6 쓰시고 6 쓰면 되죠. 그래서 아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 한 학기만 들으면 이거 막 달달달 외우게 되죠. 요거 써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산화환원 반응. 한 칸 됐을까?
자,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동하는 전자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묻고 있네요. 묻고 있네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까요? 산화환원 반응. 참고로 산화가 뭐죠? 산화? 산화? 전자를 잃어요. 그렇죠. 누가 전자를 잃어? 환원제가. 아, 그거는 어떤 그 반응물 관점에서 맞는 말이에요. 환원제가 전자를 잃는 게 맞는데 물질적 측면에서 네. 산화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아, 여기서는 꼭 여기서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 예를 들면 뭐 고분자, 뭐 그냥 분자, 혹은 이온, 뭐 이런 거 등등등의 이런 물질을 구분하는 방식 있잖아요. 뭐 분자, 뭐 이렇게 그런 물질들 중에 구분 방식 중에 누가 전자를 잃는 걸 산화라고 하냐고요. 전기음성도가 나지? 작은? 전기음성도 그러니까 크건 작건 산화라고 하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원자예요. 가 전자를 잃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쓸 때 이 분자가 산화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엄밀하게는 분자가 산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분자 안에 들어있는 특정 원자가 산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환원은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죠. 네. 그 대상이 또 누구란 얘기예요? 그것도 원자. 원자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산화환원의 대상은 철저하게 원자예요. 그래서 아까 봐봐요. 뭐마다 산화수를 따졌어요. 뭐마다. 원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산화환원 반응에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 뭐예요? 산화환원 반응에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특징. 이게 아니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무조건 이게 변해야 돼. 산화수. 뭐 그렇지. 아시겠죠? 생각을 극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중요하다. 이 산화환원 반응이 입시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아울러 우리가 이제 전기화학이라고 하는데 전기화학의 역사가 아주 길어요. 거의 근대화학의 역사와 동시에 전기화학이 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전기화학 그다음에 근대화학 이게 다른 건 아닌데 화학이라는 주제가 거의 전기화학과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기화학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전기화학 연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해서 거의 할 게 다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전기화학은 연구된 게 많아가지고 문제될 게 많아요. 그래서 입시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 전기화학의 역사 그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기억나요? 개구리 뒷다리 잘라가지고 막 전기 연결했더니 개구리 뒷다리가 부들부들 하더라 이거. 그게 전기화학이야, 그게 전기화학. 그 다음에 그 닥터 프랑켄슈타인 알아요? 닥터 프랑켄슈타인? 닥터 프랑켄슈타인이 뭐 만들죠? 크리처 하나 만들잖아요, 크리처. 크리처 어떻게 만들어? 전기로 만들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 무덤에 가서 싱싱한 재료들을 잘라와요. 무덤을 파가지고는 얘는 팔이 좋네? 팔 잘라 이렇게 막 이렇게. 얘 대가리가 예쁘네? 대가리 잘라 이렇게 막. 그렇게 나오면 소설 이렇게 나와요. 싱싱한 재료들을 가져다가 실험실에 가서 이제 봉합합니다. 이미 여기서 마탱이 갔죠. 뭐? 어떻게 봉합을 분자단? 봉합은 하죠. 봉합은 하는데 서로 다른 단백질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면역 체계가 다르죠. 네.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봉합한다고 붙는다 안 붙는다? 절대 붙을 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미 여기서 마탱이 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처를 만든 다음에 또 어디에 담궈요? 물? 물 맞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물이죠. 근데 물이 아니라 소금물, 피, 그거는 이제 그 드라큘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어디에 담그게? 이게 또 은근히 과학적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봐 양수에 담깁니다. 아, 양수. 그 닥터 프랑켄슈타인이 예?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조산원을 돌아다닙니다. 애기 놓는 병, 그 곳 있죠. 이게 여러분 애기 안 남았죠? 그게 아니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뭐 개인의 사정이라서 내가 뭐라고 꼬치꼬치 물을 수는 없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2번 남았거든요. 2번 남아서 난 그 전 과정을 다 봤어요. 전 과정을 다 옆에서 다 보고 실제로 그 막 나오는 그 모든 장면까지 나는 막 우와 하면서 봤어요. 진짜 정말 이게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진짜 볼만합니다. 진짜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때는요 막 눈물 나고 뭐 진짜 눈물 나고 막 둘째 때는 그냥 재밌어요. 근데 내가 우와 하면서 막 이거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이제 볼만해요. 그래서 이게 꼭 아빠들은 그거 같이 하셔야 돼요. 그때 오는 그 감정적인 이 느낌은 엄청납니다. 근데 조금 놀랄 수 있거든요. 왜 놀랄 수 있냐면 피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의를 줘요. 같이 보시겠냐고. 왜요? 왜 그랬더니 보다가 기절하시는 분도 있다고. 아우 저는 괜찮습니다. 왜? 나는 자연과학자니까. 그냥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굉장히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관찰을 즐겼죠. 그래서 정말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예,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꼭 뭐 언니들께서는 뭐 출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빠들께서는 꼭 한번 출산을 할 때 꼭 한번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오는 그 감정은 어떻게 진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출산하기 전에 양막이 찢어지면서 이게 양수가 흘러나오면서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출산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양막이 찢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양수는 오염돼요. 네, 왜냐면 이제 생식기 주변이라는 곳이 이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분비물이 있으니까 뭐 사람 모두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찢어지는 순간부터 거기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 되기 때문에 양막이 찢어져서 양수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무조건 출산이 시작돼야 돼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출산을 제대로 못하면 2분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와 이게 다 죽어요. 감염이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찢어지면서 양수가 쏟아져 나오고 그때부터 뭐 힘 줘 뭐 하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하고 막 그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닥터 프랑켄슈타인을 보면 그렇게 이제 애를 놓는 조산원에 가서 양수를 이렇게 받아와. 그래서 그 양수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담그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이미 거기서 끝난 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다 감염이 돼 있는 거라 양수가 거기에 생명을 넣는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발화될 리는 없다고요. 이미 죽은 물이에요. 양수는 나오는 순간 죽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해놓은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닥터 프랑켄슈타인이 나올 그 시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위생이나 아니면은 이게 그 보건학이나 세균학이나 이런 게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양수에다가 그 크리처를 조각조각 낸 거를 탁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연결해요? 전극을 딱 꽂고 그 전극을 들고 어디로 가? 건물 옥상으로 가지. 발전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로부터 한 몇십 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현상이라는 게 알려지긴 했는데 그걸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과도한 엄청나게 많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건 그로부터 몇십 년 후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어디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뭐를 기다려? 번개를 기다려. 그래서 피레침에 연결해가지고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번개 빡 맞으면서 자기도 번개 약간 감전돼가지고 튕겨 나가고 왜 영화니까 소설이니까 이게 좀 스펙타클 해야 되잖아. 그리고 찌 해가지고 부적부적 해가지고 무슨 말 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네. 이게 다 전기화. 그때가 놀랍게도 지금 이 얘기가 19세기 때 쓰여진 소설이라는 거. 19세기. 그 개구리 뒷다리 흔들흔들도 19세기. 달턴의 원자설도 19세기. 그러니까 근대화학과 전기화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화학에 대한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거
그러면 2번 문제 어쩌라는 거냐? 이거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식을 맹글어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선 1 여기서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뭐부터 해볼까? 환원 반쪽 반응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환원 반쪽 반응.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무엇의 변화? 반드시 무엇의 변화? 산화수의 변화. 자, 그럼 해봅시다. 뚜두두두두두두두 예! 산화수 얼마라고 했죠? 물론 평균적으로 0. 이때 CO2에서 탄소의 산화수 얼마죠? 4 플러스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4가가 0가가 됐다는 건 이건 산화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걸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환원 반쪽식이라는 건 누가 되는 이산화탄소가 얘가 되는 과정을 환원 반쪽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환원 반쪽 반응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잘 보세요. CO2가 C6H12O6가 된다. 라고 우선 쓰는 거예요. 그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수소.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질량. 질량 보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에 탄소가 이미 6개가 있죠. 그럼 왼쪽에도 탄소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6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 누구 개수가 또 안 맞냐면요. 수소 개수가 안 맞, 아니 산소 개수가 안 맞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산소가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죠. 여기 산소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자, 이때 여기에 그 산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누구를 더해야 되죠? 자, 결국 여기 12개가 있고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몇 개를 더해야 돼요? 6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산소의 형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H2O가 돼야 되겠죠? 왜? 자, 만약에 산소 6개를 더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산소 6개를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산소 12개죠? 6개죠? 6개죠? 산소 개수 맞죠?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산화수가 달라서예요. 이때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 이때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되면 산소 산화수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이런 건 맞출 수 없는 반응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H2O를 더하는 이유는 그래야 여기 산소 산화수가 변함없이 2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수용액 상태니까 수용액 중에서 산소 산화수가 2 마이너스인 가장 흔한 물질이 물이어서 물로 대신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긴 없는데 여긴 잔뜩 있는 또 다른 원소가 있죠. 바로 슈쇼 되겠습니다. 슈쇼가 총 몇 개? 12개. 여기도 12개. 다 더하면 24개죠? 그럼 이때 여기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바로 이제 6 CO2 한 다음에 H 플러스를 24개를 더하는 거죠. 맞죠? 그런 다음에 얘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그리고 6H2가 되는 것이 환원 반쪽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또 뭘 더해줘야 되죠? 전자를 더해줘야 되겠죠. 왜? 여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여기도 중성이 돼야 되니까 전자를 더해서 전하량을 일치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는 환원 반응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 생각을 끄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환원만 일어나나요? 산업이요. 누구도 일어나야 되죠? 산화도 일어나야 되죠? 이때 누가 산화하죠? 나머지. O2. 자, 이때 누가 산화하냐면요. 자, 봅시다. 여기서 산화수가 변하는 결정적인 녀석은 바로 이거 되겠네요. 자, 이때 잘 보시면 앞에서의 산소는 산화수가 2-죠. 그런데 산소가 정기적으로 산소가 이렇게 산화수가 0가가 되는 거는 2-가 0가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산화 반쪽 반응식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산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산소가 산화하는 걸 어떻게 반응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산화 반쪽 반응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여기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요걸 빼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거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6H2 그러니까 다 소거가 되고 나면 뭐만 남는다? 바로 이런 결과가 남게 되죠. 바로 12H2가 6O2가 되고 H 플러스가 24개가 되고 전자가 24개가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산화 반쪽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산화하고 환원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환원 반응식을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산화 반응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사실은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만들 수도 있으나 전체 반응이 제시되어 있다면 전체 반응 속에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융합돼 들어가 있으니 전체 반응에서 한쪽 반응을 빼면 반대쪽 반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계산해 주셔도 좋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2번을 풀어낼 수 있겠네요. 대답. 자, 그 다음 거기 3번 문제가 있는데 이 3번 문제는 내가 봤을 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3번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3번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주어진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계산하라는 문제죠.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일반화된 복습만 한번 하면요. 자, 3번 이겁니다. 바로 어떤 반응의 반응 엔탈피 변화 계산하기. 자, 걔를 우리가 델타 HR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자, 요거 계산하기. 자, 어떤 주어진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해라 라고 하면 크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구하는데 뭐로부터 구할 수 있냐면 이거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표시가 뭐죠? 바로 제가 뭐예요? 제가 바로 생성 엔탈피입니다. 생성 엔탈피. 데이터가 생성 엔탈피로 주어져 있어도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성 엔탈피가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든 생성물들에서 빼기 모든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반응물 생성물질의 생성 엔탈피가 다 제시되어 있다면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주어진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증명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냥 외웁시다. 그죠? 꼭 기억해도 꼭 이거 같은 경우 수능 기출로도 막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엄청 나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반응 엔탈피를 어떻게 구하는 거로 나오냐면 바로 BE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BE는 결합 에너지를 뜻합니다. 결합 에너지를 영어 표현으로 본드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BE로 줄였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데이터가 결합 에너지로 나와 있으면 이건 어디서 어디로?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런지 이유는 그냥 지금 수준에선 됐고 그냥 외워서 틀리지 않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뭐로 나와 있어요? 결합 에너지로 나와 있죠? 거기 결합 엔탈피라는 말도요, 그냥 결합 에너지란 뜻이야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반응물 생성물들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가지고는 거기 각각 어떤 결합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는 저렇게 반응물의 생성물을 빼주시면 전체를 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더하기 빼기는 해설지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전기화학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전기화학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자 보자 해봅시다. 자 이제 다 지울게요. 다시 A 자, 네 번째 관련해서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전지 중에서 가장 그 초반에 연구되었던 녀석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연료 전지라서 좀 생경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문제 구성되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뭐냐? 우선 연료 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전체 반응식은 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 반응의 전체 전위가 얼마냐면 바로 1.23V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최근에 뭐 사실 시내에 이런 자동차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수소 연료 자동차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바로 뭐냐면 그 연료로 수소기체를 달고 다니고요. 그 수소기체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들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기에너지가 그 차에 달려있는 모터를 구동시켜서 차가 웽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그리고 이런 것도 관련된 모든 경제 산업을 수소 그 뭐냐면 그 수소 산업이라고 하죠. 수소 경제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수소 경제가 앞으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억수로 중요하죠. 이유는? 친환경 네, 바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 수소가 이제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억수로 중요한 거겠지. 그러면 저 수소의 전 세계 최대 생산국이 어디? 수소의 전 세계 최대 생산국. 수소의 최대 생산국. 저 수소의 최대 생산국. 이걸 잘 모르더라? 바로 어제 축구에서 아르헨티나를 격파한 나라가 있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소의 최대 생산국이죠?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뭐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석유죠. 석유에서 저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 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구에 요 아주 얇은 요 부분을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지각. 그 지각을 조금 확대했을 때, 확대한 거예요. 확대했을 때. 원래 지각은 전체적으로 완전 그냥 빵껍데기 일부예요. 근데 그걸 좀 확대하면 여기 뭐가 있다? 바로 곳곳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우라늄이요. 혹은 플루토늄이요. 뭐 이런 거.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럼 방사성 원소는 땅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핵분열을 하겠죠. 그럼 얘들이 핵분열 하면서 뭐가 막 나온다? 핵분열 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 입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외에 조그맣게 쪼개진 뭐냐면 작은 원자핵들도 쪼개져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모두 만들어진다. 수소 원자들도 그 양성자 형태로 양성자 방출이 되면서 쪼개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 방출로 쪼개져 나온 수소 원자들이 처음에는 핵분열을 통해 쪼개져 나왔겠지만 주변의 다른 물질 체계들이랑 만나면서 뭐로 바뀌겠어요? 수소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의 방사성 동위원소 주변에는 수소 기체가 계속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통해서? 핵분열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기체는 밀도가 커요? 밀도가 작아요? 기체는 밀도가 작죠? 그럼 밀도가 작은 애는 중력 방향으로 가요? 반중력 방향으로 가요? 반중력. 자, 밀도가 큰 애는 중력 방향으로 가요? 반중력 방향으로 가요? 중력. 자, 질문이 되게 어려운가 본데, 자, 풍선을 뒀어요? 놓으면 중력 방향으로 가요? 반중력 방향으로 가요? 중력 방향으로 가죠. 바로 반중력 방향으로 가죠. 중력이 제거되고 이게 붕붕 뜨는 거예요. 수소 기체 같은 거. 무슨 말 알겠어요? 즉 가벼울수록 위로 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테크닉 중에 뭐가 있어요? 원심 분리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원심 분리가 뭐를 만드는 거예요? 밀도 차이로. 가상 중력을 만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회전을 시키면 관성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가상 중력을 생겨서 만들어서 밀도가 큰 건 아래쪽으로, 밀도가 큰 건 위로. 그게 지구에서 이렇게 수소 풍선, 힐륨 풍선 많이 위로 뜨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수소 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 기체가 위로 올라오겠죠. 위로 올라오겠죠. 올라오다가 뭘 만날까요? 액체. 액체를 만나요. 썩이. 맞습니다.
바로 거대한 액체를 만납니다. 거대한 액체. 이게 바로 뭐예요? 석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석유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석유는 무극성이죠? 네. 수소기체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역시나 무극성이니까 안 녹겠어요, 잘 녹겠어요? 잘 녹겠죠. 그래서 유전에는 석유 외에 수소기체나 힐륨기체 이런 식의 무극성 기체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왜냐하면 힐륨 같은 것들도 핵분열을 통해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핵분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비활성 기체나 수소기체 등이 저 유전에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땅 뚫어가지고 석유 뽑아내잖아요. 땅 뚫어가지고 석유를 뽑아냄과 동시에 거기 녹아있던 수소기체, 힐륨기체 같은 것들이 동시에 팡 터져 나와요. 그래서 산유국이 뭐예요? 산유국, 그러니까 기름을 만들어내는 국가는 힐륨 같은 비활성 기체가 거의 공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산유국들은 그 유전 파이프라인에 기체 파이프라인을 따로 심어요. 따로 꽂아가지고 그때 만들어지는 이런 기체들을 뽑아서 그 대학으로 직접 바로 쏴줘요. 그럼 대학에서 기체를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연구용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뭐 수소 생산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또 뭐도 가능하냐면 크래킹이라고 하는 열분해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또 뭐냐면 석유에다가 열을 가해서 수소 기체를 뽑아내는 방식이 있어요. 결합을 분해시켜서. 그래서 이제 석유를 가져다가 석유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석유에 다시 열을 가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어내는 테크닉도 있어요. 등등등 그 수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근데 그러면 생산국은 수소죠?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럼 수소와 관련된 전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은 어디입니까? 수소와 관련된 기술력 1위. 수소와 관련된 기술력 1위. 수소와 관련된 기술력 1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요? 미국도 아니고요. 유럽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수소 관련 테크닉은 대한민국이 원탑입니다. 그냥 원탑입니다. 원탑. 왜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남들이 안 하는 거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TV가 전 세계에서 제일 TV 잘 만든 나라가 어디였어요?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소니. 일본 소니가 만들던 TV, 그런 타입의 TV를 브라운관 TV라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TV 좀 뚱뚱했던 거 아세요? 그 TV 안에 이런 전자총이 들어있어서 전자총이 날아가 가지고는 벽에 맞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색깔을 이게 이미징을 하는 그런 테크닉을 그 브라운관 TV라고 하는데 그 브라운관 TV의 정점이 바로 소니예요. 소니가 만든 브라운관 TV는 정말 멋졌어요. 그래서 삼성과 LG가 생각을 했을 때 저건 절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미리 판단을 해요. 그럼 삼성하고 LG는 뭐해요? 브라운관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린 정말 좋다 하고 정말 좋네요 하고 우린 딴 거 하자 이렇게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LCD 한 거야. LCD PDP OLED 등등한 이런 테크닉들이 일본이 뭐를 너무 잘하니까 브라운관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그거 아닌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존에 있는 게 아닌 거라는 건 사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첨단 기술일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우디, 벤츠, BMW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강제징용 때문에요. 예. 뭐냐면 BMW, 아우디, 벤츠가 좋은 이유가 강제징용 때문인 거 알아요? BMW, 아우디, 벤츠가 언제 컸죠?
세계대 2차 대전 때 큰 회사거든요. 그럼 세계대 2차 대전 때 누구의 노동력을 썼겠어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임금 안 주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뭐예요? 사람을 가장 많은 비용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재료비 아니에요, 인건비예요. 땅값도 아니고 인건비예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사람 한 명 한 달 쓰려면 300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 한 달이면 3,600만 원, 쉽게 대가면 4천만 원. 그러면 사람 10명 쓰면 4억, 100명 쓰면 40억,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러면 공장 돌리려면 10,000명 단위는 써야 되거든요. 그럼 연간 200억에서 300억의 돈이 필요한데 그걸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성공하겠다. 내가 사업해도 그런 건 성공하겠다. 그래서 BMW, 아우디, 벤츠 그리고 도요타가 세계적 자동차 회사가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동차 기술을 보고 감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나 개새끼들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다만 BMW, 아우디, 벤츠는 전쟁이 끝난 다음 철저하게 배상했습니다. 그 인건비 다 돌려줬습니다. 이자까지 탈탈 쳐서. 그리고 BMW, 아우디, 벤츠에는 옆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뭐? 유대인에 대한 그 노동력 침탈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는 박물관 옆에 다 있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본사 옆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독일차는 타는 거죠. 근데 도요타 이런 새끼들은 그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도요타는 사면 안 됩니다. 렉서스 이런 거 타면 안 되는데. 그 정의로 과장 차가 렉서스인데. 얘네 진짜. 정의로 과장은 내 동생입니다. 저 차가. 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강제징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 정말 좋으시네요. 우린 딴 거 하자, 딴 거 해서 수소부터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먼저 하는 건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뭐하는 사람들이니까 빨리. 그래서 수소기체 관련된 기술은 전 세계 원탑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말고요. 전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만났죠. 왜? 합치자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력을 합치자. 그럼 이게 합쳐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 세계 경제 패권이 완전히 바뀌겠죠. 이걸 잘 알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는 그래서 누구를 개무시했어요? 바이든을 개무시했죠.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빈살만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이상 석유가 미래의 패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석유가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는 미래의 패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기술력이 있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는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국내 정치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입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볼까요? 여기에서 자, 여기서 두 번째 산성 수용액 중 산성 수용액 중 어디 갔어? 산성 수용액 중 환원 반응은 자, 환원 반응이니까 환원 전극 반응이겠죠.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O2
gases EH 플러스 EE 마이너스가 H2O 리퀴드가 되는 반응이 환원 반응으로 진행이 됩니다. 좋아.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3. 그런데 이 연료전지를 꼭 수소기체로만 개발한 게 아니고요. 수소가 아닌 다른 물질로도 이 연료전지를 만들었었어요. 어떻게? 바로 CH3OH.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메탄올이라고 하죠. 그럼 저 메탄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메탄올을 통해서 연료전지를 구동하면 어떻게 된다? 1.21V의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때 메탄올의 산화 전위를 계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자, 해볼 수 있겠어요? 저희가 해볼 수 있겠어요? 좋아. 자,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요거 1.23, 1.23, 1.23. 좋아. 자, 이거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뚜두뚜뚜두.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아마 조금 당황스러워서 문제 이게 이해도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예전 또 입시 과정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겁니다. 봅시다. 자,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솔루션. 여 주어져 있는 요 반응 있죠. 제시된 저 H2 반응에 대한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선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하죠? 자, 여기에 있는 수소의 산화수 중성이고요. 산소 산화수 중성이죠. H2O에서 수소 산화수는 1 플러스고 산소 산화수는 2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수소가 산화된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산소가 환원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 주어진 수식에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바로 H2H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될 때에 전위가 얼마다?
0.000V라는 걸 알고 있죠. 이건 뭐니까? 정이니까요. 그래서 수소기체가 전자를 받아들여 수소기체가 되는 반응이 표준 조건에서 일어날 때 그 전위는 0.000V입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 반응이잖아요. 그럼 H2 가스 2분의 1 O2 가스 H2O 리퀴드인데 이때 전체 전위가 뭐겠습니까? 1.23V죠?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요. 훌렁 빼요. 알겠죠? 훌렁 빼면 뭐가 나올까요? 훌렁 빼면?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이거 훌렁 빼는 게 이걸 더하도록 합시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한번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게 나오겠네요. 바로 문제에서 제시된 산성수용액 중 저 O2의 환원 전극 반응식이 나오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이 얼마겠어요? 두 반응식을 더했으니까 전위도 그대로 더해서 1.23V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전체 반응 1.23V로부터 이 반응의 전위도 1.23V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돼요. 뭘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수소의 표준 환원 전위를 정의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요거. 자, 여기까지 썼죠? 그럼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요거 이제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솔루션의 2. 메탄올의 연소 반응. 자, 메탄올 연소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메탄올이 누구랑 만나서? 산소랑 만나서 누가 되는 걸?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반응식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주어져 있는 화학 양론 개수를 맞추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탄소가 하나니까 여기 탄소 하나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는 수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 수소에 2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산소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 하나가 더 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거기 이제 주어져 있는 요 값이 자, 메탄올을 통해서 연료 전지를 구동하면 1.21V의 전기 에너지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산화 반응을 연소 반응을 시켰을 때 이때 나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게 그게 1.21V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아냈었냐면 요 정보를 알아냈죠. 보이세요? 바로 여기에 있는 산소 기체가 H 플러스랑 반응해서 환원이 됐을 때 그때의 환원 전위가 1.23V라는 걸 알아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를 조합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조합하냐면 자, 여기는 산소가 앞에 개수가 2분의 1인데 여기는 2분의 3이죠.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3배를 해보죠. 그러면 2분의 3 O2 그 다음에 6H 플러스 6E 마이너스 한 다음에 6H2O가 될 거고요. 이때 이 전위는 얼마입니까? 그대로 1.23V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위는 반응식을 2배, 3배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놈은 전위가 그대로 1.23V입니다. 내가 뭘 또 잘못했어요?
3 3 했으니까 소리.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뭐 여기에 있는 O2하고 O2가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주면 소고가 되겠죠? 그럼 뭐가 남을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CH3OH. 그 다음에 얘 소고가 되고, 그 다음에 빼주시면 H2O니까 여기가 H2O가 되고, 자, 그 다음 CO2에 6H 플러스 되고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군요. 맞나요? 그럼 이때 얘가 뭐냐면 전이는 위 반응식에서 아래 반응식을 뺐죠? 그럼 값이 마이너스 0.02V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최종적인 반응식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이때 이 탄소의 산화수 얼마예요? 탄소 산화수는 4 플러스죠. 이때 이 탄소 산화수는 얼마예요? 이 탄소 산화수는 얼마예요? 2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수소가 1 플러스 산소가 2 마이너스 테니까.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탄소는 2 마이너스에 4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건 산화 반응식이에요? 환원 반응식이에요? 산화 반응식이에요. 주어져 있는 이게 메테인의 산화 반응식이고 그 산화 반응식의 전이가 마이너스 0.02V가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그 원래의 연료 전지 반응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그 연료 전지의 대상을 다른 물질로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연료 전지라고 하는 건 원래 연소시켜서 나올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전 이제 사실은 서울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조합하는 문제가 지금 아까 저 포도당 조합하는 거하고 방식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좋아. 만일 추가 뽀봉. 문제가